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네, 이 김건희, 한동훈 요 최근에 이 일십 사건, 이 발음이 참 그러네. 문자를 읽고도 씹었다. 일십 사건, 요 사건에서 이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뜻밖의 폭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뜻밖의 여정도 아니고 뜻밖의 폭로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댓글 공작이라는 말, 댓글팀 이 한마디가 뭐 김건희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걔네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 댓글팀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김건희와 한동훈의 댓글 공작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김건희, 한동훈 댓글 공작팀 진짜 있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소식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다 아시죠? 이른바 김건희 문자의 일십 사건. 김건희가 지난 1월 초, 그러니까 총선이 치러지기 조금 전에 한동훈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대국민 사과. 내가 디올백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나 때문에 국힘당 이 총선 치르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할구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 문자 메시지를 읽고도 씹었다. 뭐 이 사건입니다. 이게 몇 달 만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당연히 김건희 쪽에서 이 문자를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와 한동훈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고받았는데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둘 중 하나가 유출했기 때문이죠. 근데 분위기상 이 문자 일십 사건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쪽이 김건희고 이로 인해서 수세에 몰린 것은 한동훈입니다. 당연히 김건희 쪽에서 이 문자를 공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아무튼 내용은 그래요. 김건희가 정말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확 씹어버렸다. 내가 사과할게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CBS 라디오를 통해서 지난주에 처음 공개됩니다. 자, 공개가 되자마자 한동훈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요. 아니. 저 문자 내용 저거 상당히 조작된 거야. 원래 내용하고 틀려. 아니, 원래 취지하고 틀려. 원래 취지는 뭐였다? 사과 거부하는 내용이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짜 사과하겠다는 거 아니었고 사과 안 한다는 의미였어. 그래서 내가 씹었지. 한동훈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하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뭐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 사과하고 싶으면 내가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폭로전은요. 지난주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가라앉지 않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가 한마디라면 한동훈이 재반박을 하고 여기에 김건희가 또 재반박을 하고 여기에 또 한동훈이 또 다른 걸 들고 나오고 주거니 받거니 장군 멍군 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경쟁자들, 한동훈의 당권주자 경쟁자들도 여기에 한마디씩 보태면서 이 사건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던 김건희 좀 빡돈 모양이죠.
문자를 추가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자를 대충 뭉뚱그려서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하더니, 네, 실은 자기가 5번의 문자를 보냈다. 올해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는데, 야, 그걸 다 씹었어! 라고 반박을 하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식 부인, 한동훈식 반박에 또 재반박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그런 거 아니야. 응? 이 검사식 이런 화법이라는 게 그래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서 아니다. 뭐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돌려치는 그런 화법을 쓰는데 김건희가 여기에 지지 않고 바득바득 더 덤벼드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하튼 한동훈이 샥 쌩까버렸다 이거죠. 달리 말하자면 김건희는 이번 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동훈을 골로 보내버리겠다. 적어도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당대표하는 것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바로 이 문자, 여러 개의 문자 가운데 바로 이 문자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되게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에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경률의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 부분은 김건희 쪽에서 공개한 내용이 아니고요. 김건희 쪽에서 공개한 문자 내용이 풀 텍스트가 아니다. 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내용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약간 한동훈이 반박하는 의미로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추가한 부분에 뭐가 들어갔었다? 댓글팀을 활용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댓글팀을 활용해? 댓글팀을 활용해? 자, 이 내용을 가만 보면 그래요. 김건희가 댓글팀을 그 전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여기에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새로운 추가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풀 텍스트가 아니고 진짜 풀 텍스트는 요거다. 훨씬 길죠.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참담했습니다.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뭐 하여튼 보니까 구구절절 김건희가 나는 억울혀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돌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 내가 댓글팀 이용한다고? 야, 네가 그런 얘기 퍼뜨리고 다니니? 야, 뭔 개소리야. 나 그런 거 없어. 이거 김경률이 말 너무 함부로 하던데 그거나 좀 조용히 시켜. 야, 그리고 말이야, 사과 그래 네가 하라면 할게. 까짓 거 말이야. 씨, 더러워서 진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둘째 치고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대목은 여기 댓글팀을 활용하여 댓글팀이란 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래요. 김건희가 댓글팀을 이용해가지고 한동훈을 비방하고 있는 댓글을 퍼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이 소문은 한동훈 네가 퍼뜨린 거지. 야,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런 거 그렇게 댓글 공작 안 하니까 한동훈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말이야. 댓글팀?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댓글팀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댓글팀을 운영한다고? 이걸 알고 있어? 자, 이 댓글팀이라는 이 단어 하나는요,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댓글 공작이라는 거는요, 뭐, 들키면 무조건 다 불법이라는 것이 뭐,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현역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영부인이 했다? 영부인과 법무부 장관이 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아마 이 댓글팀이란 말을 굳이 공개 안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말에서 새로운 문제가 퍼질 거라고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한동훈 쪽에서 부주의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쨌든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야, 한동훈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한동훈이가 만약에 김건희를 의심을 했다. 김건희가 댓글팀 운영한다라는 의심을 했다면,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불리한 무슨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작은 다 김건희 씨다 라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한동훈 지도 댓글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폭로전, 이전 투구가 시작된 거죠. 이 얘기는 장해찬이 딱 끄집어낸 겁니다. 김건희 댓글팀이라는 거 없다. 이거 한동훈의 착각이다.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거는 한동훈 지가 댓글팀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오, 자, 이 상황이 되면서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장해찬이 진짜로 그런 얘기 했냐고요? 아니, 동량은 주지 못하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그런데 스스로 자기 쪽박을 깨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장해찬이 한동훈한테 아무리 맺힌 게 많아도 이런다고? 예, 그랬습니다. 볼까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한 후보 측에서 저에게 반발을 하면, 잠깐만, 그럼 그 팀은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다고? 네. 그것도 근거를 갖고 하신 말씀? 그럼요. 저는 지금이야 뭐 이 소위 말하는 요양 중인 상태입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 우리 당의 스피커로서 여러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공천에 개입했던 특정인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누군데요? 뭐 그걸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릴 일이 없으면 좋겠고, 제 말의 이 핵심은 자꾸 다른 데를 향해서 물타기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자, 이 얘기는 장해찬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글쎄 이게 팀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동훈 지가 그 댓글 작전을 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안다 라는 얘기고, 나 그거 하는 거 봤다 라는 얘기죠. 장해찬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준석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자기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치해복권 아니고 뭐랍니까? 이 치해복권 같은 거를 자기가 이제 기소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기소당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준석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면책특권, 면책특권. 면책특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면책특권이 생기면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게 신뢰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댓글 공작은 국힘당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현직 법무부 장관 상태였던 한동훈이 그런 거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볼 거 없죠. 이거는 볼 거 없이 불법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분위기상 보면 이 댓글 공작팀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분명히 운영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이제 서서히 서로 상호 팀킬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로 얘기를 또 전환을 합니다. 김건희만 사과할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도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사과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걸 나한테 허락받고 했겠니? 그냥 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김건희가 사과할 의향이 없었고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겠다라는 문자도 사실은 행간을 따져보면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일십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겁니다. 일단 댓글 공작이라는 데는 말려들고 있지 않지만 자, 계속 주변에서 한동훈 댓글 공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를 겁니다. 문제는요, 한동훈이 댓글 공작에 대해서 거론 안 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댓글팀에 대해서 안다라는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들어와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제보인지는 모릅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댓글팀이 존재한다는 사실 나도 안다라는 얘기 꽤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얼마 전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댓글팀도 있었다. 아마 그건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거다 라고 제보하신 분도 계시고요. 운영 주체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제보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뭐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한다더라. 또는 뭐 구구 유튜브가 운영한다더라. 운영 주체가 되게 다양해. 자유총연맹을 거론하기도 하고 무슨 극우 유튜버가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주변에 무슨 친인척이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 댓글팀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운영한 것도 있고 무슨 그 팬카페 뭐 예컨대 한동훈 팬카페라든지 뭐 이런 팬카페 정치인 팬카페에서 운영한 댓글팀도 있다. 대부분 드루킹식의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일부는 사람 손으로 하지만 일부는 또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려서 댓글 작업을 한다라. 자, 이런 데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지금 저만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은 제보 받을 겁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전부터 뭐 검찰인지 검찰 뭐에서 퇴직한 사람인지 여하튼 검찰 쪽과 관련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무슨 댓글팀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주로 검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데를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그 중에 공격 목표 중에는 장영진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댓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새록새록 드러나기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직접 운영하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야 이거 뭐 제가 볼 때 아마 장해찬이 얘기한 거는 한동훈이 직접 운영했다기보다 한동훈 팬카페에서 운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팬카페에서 운영하는 그 댓글팀을 존재를 한동훈도 알고 있었다. 대략 뭐 장해찬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수준의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야, 그러니까 참 몇 년 전에 드루킹 수사한다면서 엄하게 정말 엄하게 우리 노회찬 의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그 허익범 같은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참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도 끝끝내 이렇게 그렇게 만든 사람들 참 참 울분이 치솟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아직 이 댓글팀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특검이든 뭐든 뭐 준비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해 보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3분입니다. 네.